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앰베서더 디노입니다. 금일은 카르다노 SPO들의 탈중앙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프로젝트 뉴넷에 대한 소개 및 최근 시작된 컴퓨터 프로바이더 테스터의 활동에 참가하는 그 방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뉴넷은 최초의 싱귤리티 넷의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AI나 머신러닝을 위한 연산력 제공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싱귤리티 넷과 스핀오프되어 별도의 프로젝트로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최초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발행이 되었고 이후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최근에는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으로도 발행되어 3개의 멀티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토큰 활용이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카르다노 온체인 덱스에서도 민스왑, 윙라이더스, 썬디스왑 모두 유동성 풀 및 일드 파밍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로는 MEXC가 뉴넷 토큰을 상장하여 거래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뉴넷의 전문 분야는 컴퓨팅과 스토리지 자원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토큰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컴퓨팅을 불특정 다수의 디바이스를 분산 등록함으로써 뉴넷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탈중앙화된 인프라를 갖추어 특정 클라우드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르다노 네트워크를 지탱해주는 SPO들도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노드를 구축하며 일부 퀄리티가 좋거나 가성비가 좋은 클라우드사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뉴넷은 SPO들의 특정 클라우드 벤더사로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SPO들의 특화된 뉴넷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카르다노의 카탈리스트 펀드 7 제안을 제출했고 투표를 통해서 카르다노 재무부의 펀딩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카르다노 커뮤니티와 친숙해질 필요성을 느꼈던 탓인지 갑작스레 트윗을 통한 뉴넷 프로젝트에 온보딩할 SPO들의 추천을 받았고 디노 커뮤니티 분들의 지원으로 인해 제가 선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디노풀에 위임하신 분들은 드립드랍즈에서 뉴넷 토큰을 5 에포크에 걸쳐서 에어드랍 받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어느 정도 마친 뉴넷은 다음 단계로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SPO들을 위한 탈중앙화된 컴퓨팅 연산력 제공자들을 디스코드와 구글 폼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넷 SPO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바로 주어졌고 온보딩이 된 상태인데요. 뉴넷 설립자는 해당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토큰을 통한 보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에 해당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뉴넷과 카르다노와의 연관 정보이고 이후는 온보딩하기 위한 어찌 보면 지루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눠집니다. 일단 디스코드에 입장하셔야 테스터 롤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입장을 하십니다. 구글 폼은 제가 이미 완료를 한 뒤라 열람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고 개발 경력은 있는지 등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을 하시거나 혹은 프로젝트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 아니면 당장은 서버나 GPU 등이 없지만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구매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적어주시면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폼을 작성하고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신다면 뉴넷 디스코드에서 확인해 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컴퓨터 프로바이더 테스터 롤이 부여가 될 텐데요. 이때부터는 서버를 구성하셔야 하는데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므로 GPU가 있는 서버는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참가가 가능한 최소한의 스펙으로 클라우드사를 통한 VPS라는 가상 서버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VPS는 독일에 위치한 헤츠너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데요. AWS와 같이 누구나 알만한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업체도 많지만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헤츠너로 해서 프로젝트에 참가해 보시고 따라가기 어렵다 싶으시면 도중에 삭제하여 엑시트하는 방식으로 코스트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이기에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잘 나오는 헤츠너로 권장해 드립니다. 현재 보여지는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로도 작성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헤츠너 가입 링크는 제 레퍼럴 링크이기 때문에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검색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헤츠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고 클라우드로 이동을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인 UCG를 눌러주시고 우측에 있는 Go to Invoice Overview를 누릅니다. 페이먼트 디테일스를 누르시고 크레딧 카드 항목을 누른 다음에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이전 창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뉴넷을 만듭니다. 뉴넷 항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서버를 만들 수 있는 항목이 뜨이게 되는데요. Add 서버를 눌러주시고 서버를 이제 어디에 만들지 선택하는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독일이나 미국 모두 노드 검증자들에 대한 참여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둘 중에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우분투를 선택하시면 되고, 타입은 스탠더드, 그리고 스펙은 CPX 4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유닛을 참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서버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킹은 IPv6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SSH 키는 현재와 같이 해츠너 웹페이지에서 서버를 배포한 이후에 직접 다룰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PC 환경에서 안전하게 붙어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옵션으로,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접속 프로그램과 해당 SSH 키를 생성해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국산업체인 넥사랑의 엑스쉘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홈스쿨 에디션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라이센스 키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이메일로 보내지는데, 그것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나면 윈도우 창을 누르시고 엑스쉘을 바로 입력을 하시면 실행이 가능한 앱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바탕화면에 자동으로 생긴 아이콘으로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보여지는 세션 창을 닫으시고 방금 전 소개해드린 SSH 키를 만들기 위해서 도구의 사용자 키 관리자로 들어가신 다음에 생성을 누릅니다. 다음을 2번 누르시고 키 이름을 원하시는 네임을 넣으시고 암호를 똑같이 2번 입력합니다. 마침을 누르시면은 이제 생성된 키를 볼 수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공개 키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 모든 내용을 복사를 하셔서 다시 해츠너로 넘어간 다음에 Add SSH 키를 누르셔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원하시는 내용으로 편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옵션은 건드릴 필요 없이 가장 아래로 내려서서 서버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스펙의 VPS 서버는 한 달에 25.2유로로 한국 돈으로 약 34,000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해보시다가 영 아니시면은 VPS를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돈이 청구가 되지 않고 한 달 중에 실제로 사용된 시간만큼만 돈이 청구가 됩니다. 이후 계정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전 설치한 넷사랑의 엑스쉘에 해당 VPS를 손쉽게 붙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내용인데요. 퍼블릭 IP에 이 숫자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엑스쉘로 돌아오셔서 파일을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뉴넷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호스트라고 보여지는 공간을 삭제하셔서 방금 전 복사했던 IP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으로 넘어가셔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모두 비워두시고 패스워드도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키를 체크를 선택하시고 이 해당 칸을 눌러보시면 설정 칸이 활성화가 됨을 볼 수 있는데, 클릭을 하셔서 방금 전 만들었던 키 값을 선택하시고 키 값을 만들 때 입력을 했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파일로 가셔서 이번엔 열기를 누르시고 방금 전 만든 항목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수락 및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루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사용자 이름 기억을 눌러서 확인을 누릅니다. 현재 접속이 된 상태로 이제 제가 영상 댓글에 또 드리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완료가 됩니다. 첫 번째로 서버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런 분홍색 화면이 뜰 텐데요. 그냥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홍색 화면이 보이는데요. 엔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과도하게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서버에 행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서버가 멈추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 스토리지 영역을 마치 메모리처럼 활용하는 수압 영역을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free-g를 했을 때 수압 영역이 숫자가 보여지면 정상적으로 적용된 모습입니다. 이제 뉴넷의 분산 연산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요. 해당을 또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홍색 화면에서 OK를 누릅니다.
설치를 완료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Permission Denied 라면서 뭔가 에러가 난 것 같은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에러이므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가 구성한 VPS에 어떤 연산력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명령어가 될 텐데요. 붙여 넣어서 엔터를 눌러보시면 현재 VPS에서 연산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의 CPU와 메모리가 보여지게 되고, 여기에서 10%에서 최대 90%까지 연산력을 지정해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뉴넷의 테스트넷 환경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활용할 지갑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메인넷으로 나오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볼 주소를 넣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력에서 나오는 값을 모두 복사를 하셔서 따로 별도로 보관을 잘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상 청구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이제 테스트넷 환경에 온보딩하는 명령어입니다. 메모리는 아까 전에 뉴넷 어베러블 프리티로 봤던 그런 메모리와 CPU에 대한 자원에 90% 이내로 설정하는 값으로 넣은 값이고요. 그리고 N은 네트워크입니다. 뉴넷 테스트넷 네트워크이고, A는 방금 전에 만들어졌던 어드레스의 앞쪽에 있는 퍼블릭 어드레스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복사를 하셔서 앞에 있는 키값을 또 복사해서 이 퍼블릭 어드레스에 넣으시고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명령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온보딩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현재 배포한 VPS 서버 주변에 지금 저희가 구성한 것과 같이 뉴넷에 참여하는 노드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뉴넷 피어 리스트를 누르셔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배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값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흐르시면은 노드 간에 서로 간에 감지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아래의 정보는 이제 제가 일주일 전부터 구성해서 계속 켜놓은 노드가 되겠는데요. 계속 켜놨기 때문에 많이들 발견된 여타 다른 뉴넷 노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테스트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되는데요. 말로는 테스트를 본격화할 때 서버가 켜져 있으면 되고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도 된다고 말은 하는데, 새벽 시간대에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는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켜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어나운스나 각종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이 디노플에 위임하고 계시는 위임자들이실 텐데, 이후의 테스트 업데이트 과정들은 작은 업데이트일 수도 있기에 별도의 영상 업로드는 없고, 디스코드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나 업데이트를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디스코드에 참가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뉴넷 소개 및 온보딩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